엄마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날 키운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진, 33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진실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엄마는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여보세요? 네, 한서진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가에 연락해도 됩니다. 본가? 무슨 소리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엄마가 아닌 전혀 모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드디어 찾았구나.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자도 울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세요? 제 물음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네 진짜 부모다. 진짜 부모.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33년 전 넌 우리 집 앞에서 유괴당했어.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재벌가 외동딸이었다는 겁니다. 33년 전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온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괴범은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죠. 경찰은 이미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추정했고 부모님은 30년 넘게 저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한미숙 씨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유기한 범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미숙은 33년 전 제 진짜 부모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돈 걱정을 하던 그녀는 어느 날 돌잡이를 맞은 저를 보며 끔찍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아이를 데려가면 엄청난 몸값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그녀는 제가 놀이터에서 놀 때를 노려 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온 나라에 제 얼굴이 도배되고 경찰 수사가 워낙 삼엄해서 몸값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미숙은 선택했습니다. 저를 키우기로요. 왜요? 왜 저를 키웠어요? 제 질문에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서진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수익자는 한미숙, 보험금은 30억 원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미숙은 몸값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제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고를 위장해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탈 계획이었던 거죠. 30년. 그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30년이었을까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유괴는 25년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유괴당한 건 1991년이라 국법이 적용되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한미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안전하게 더 기다린 거예요. 저를 충분히 성인으로 키워서 거액의 보험을 들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엄마는? 아니, 한미숙은 왜 갑자기?
제 질문에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한미숙은 최근 3개월 동안 당신 명의로 총 7개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어요. 총 보험금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신을 톡살하려 시도했고요. 어제 먹은 저녁. 그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용량이 치사량에는 못 미쳤고 제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유괴된 아이라는 걸요. 진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야. 우리는 30년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어.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경찰청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했지. 그런데 3개월 전 네가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출한 DNA가 우리와 99.9%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어.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회사에서 단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DNA 검사 항목에 동의했던 것이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미숙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한미숙에게는 전과가 있습니다. 1989년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아동학대로 해고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990년 다른 가정의 가정부로 일할 때 고용주 집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미숙은 당신 외에도 2명의 아이를 더 키웠습니다. 뭐라고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5년 김민준이라는 남자아이, 2000년 이지은이라는 여자아이, 둘 다 실종 아동 명단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한미숙은 그들도 유괴해서 키웠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제 질문에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준은 2010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지은은 2015년 익사사고로 사망했어요. 둘 다 한미숙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모두 사고였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한미숙은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한미숙은 30년 동안 이걸 반복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유괴해서 키우고 보험을 들고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거죠. 완벽한 연쇄살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엄마가, 아니, 한미숙이 그토록 저를 소중하게 키웠는지, 왜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줬는지, 왜 제가 대학 갈 때 학자금을 대줬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어요. 30억짜리 투자.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한미숙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한미숙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키워준 은혜는 없니? 네가 굶지 않게 춥지 않게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은혜요? 당신이 날 키운 건 죽이기 위해서잖아요. 한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키웠어. 30년을. 그 30년은 제 인생을 훔친 30년입니다. 제 진짜 가족을 빼앗은 30년이에요. 경찰이 한미숙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난 널 버리지 않았어. 키웠다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제 양옆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를 알려주러 왔다고 했어요. 한미숙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형사가 증거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한미숙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섬뜩했어요. 1991년 5월 3일. 강씨네 집 앞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서진. 예쁘게 생겼다. 몸값은 1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991년 6월 15일. 수배령이 떨어졌다. TV에서 매일 서진이 얼굴이 나온다.
당분간 몸을 숨겨야겠다. 몸값 요구는 나중에 하자. 1992년 2월 20일.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몸값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1992년 8월 10일. 결정했다. 서진이를 키우자. 어차피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 크면 쓸모가 있을 거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0년 7월 5일.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이제 보험을 들어야겠다. 5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2010년 3월 12일. 민준이 사고 성공. 보험금 5억 2천 입금 확인. 다음 타겟은 지은이. 2015년 9월 8일. 지은이 익사 처리 완료. 보험금 7억 입금. 이제 서진이 차례다. 얘는 10억은 받아야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숙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서진이 명의로 총 7개 보험 가입 완료. 총액 30억 2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돈이면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쯤 실행하자. 교통사고는 이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독국물이 낫겠다. 일기장에는 제 죽음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방법, 심지어 사후 처리까지. 한미숙은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였어요. 이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숙은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년간 3명의 아동을 유괴하고 그중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인 한서진 씨도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연쇄살인입니다. 한미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30년간 정성껏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살인자의 행동입니까? 그 말에 검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축도 잡아먹기 위해 키웁니다. 피고인에게 아이들은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한미숙은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범이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남동생 한닐수였습니다. 한닐수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누나인 한미숙에게 이 범죄를 제안했고 보험 가입부터 사고 위장까지 모든 걸 도왔어요. 1995년 제가 누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험을 들어. 그리고 때가 되면 사고를 위장해. 완벽한 범죄야. 라고요. 한닐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 군의 교통사고도 제가 계획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죠. 이지은 양의 익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에서 의도적으로 물에 빠뜨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민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도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살해당한 거였던 거죠. 이지은의 언니도 법정에 왔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섰어요. 지은이가 죽기 일주일 전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엄마가 이상해. 자꾸 수영장 가자고 해. 나 수영 못하는데. 라고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한미숙과 한닐수의 범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33년간 3명의 아이를 유괴하고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 1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어요.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숙은 33년간 3명의 아동을 유괴하고 그중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모성애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인내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한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불가입니다. 한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한일수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진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3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집은 너무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미숙의 좁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서진아, 네 방이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33년 전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기 침대, 장난감, 옷들. 우리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집에 온 거죠? 그래, 이제 진짜 집에 왔어.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저에게 재벌가의 생활은 너무 낯설었어요. 식사 예절, 언어 사용, 심지어 걷는 방법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괴당한 후 태어난 동생이었죠. 그는 저를 경계했어요.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워요. 동생의 말에는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외동으로 자란 그에게 갑자기 누나가 생긴 거니까요. 회사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아첨했고 어떤 이들은 시기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좋겠네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서진 씨는 33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해요. 천천히 치유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한미숙이 나타나 저를 죽이려는 꿈, 보험금 때문에 쫓기는 꿈.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서진 씨, 우리 민준이를 기억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어릴 때 잠깐 같이 살았던 오빠.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당신을 챙겨줬죠. 김민준의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민준 오빠가 5살쯤 된 저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 한미숙 집에서 발견됐어요. 그 악마 같은 여자도 이런 사진은 간직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를 진짜 동생처럼 아껴줬어요. 하지만 그는 20살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지키려다 죽은 건 아닐까요? 제 말에 김민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준이가 한미숙의 계획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서둘러 제거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저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이지은 언니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지은이도 당신을 좋아했어요. 항상 우리 막내라고 부르면서 챙겨줬죠. 이지은 언니의 사진을 보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25세 익사사고로 죽었어요. 언니도 저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지은 언니의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미숙의 피해자예요.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동생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저를 축복해주시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민준 오빠와 지은 언니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그들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언니, 저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지켜준 덕분에 저는 살아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 서진아.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진실만을 주겠다고. 거짓 없는 사랑을 주겠다고. 한미숙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 평생 나오지 못할 거예요. 가끔 그녀가 생각납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웠던 사람. 하지만 저를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 한미숙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30억짜리 투자. 하지만 그 투자는 실패했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진짜 가족을 찾았고 행복해졌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예요. 30년간의 거짓을 뚫고 진실을 찾아낸 생존자.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제 인생을요.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상한 점을 느끼신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실종 아동, 학대 피해자,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 수 있었던 건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 실종 아동 찾기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